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는 강력한 마음입니다.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. 투자는 지식이 아닙니다. 지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지만 똑똑해질수록 가난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. 그래서 부동산 대학원 같은 데 가면 교수들보다 원생들이 훨씬 더 부자예요. 왜? 머리가 좋을수록 겁이 나게 마련이거든요. 마음이 필요해요.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, 해내고야 말겠다는 내 강력한 마음, 신념, 그리고 자신감.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성공해내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크게 잡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반드시 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강력해지고, 그러다 보면 위대한 일들도 해낼 수 있게 된다. 그리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.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늦든 빠르든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. 두 번째, 분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. 우리가 일을 맡겨보면 뭘 시켜도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뭘 시켜도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일을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서거든요. 일을 접근하는 태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분석입니다. 어떻게 해야 부동산 분석, 투자 분석, 그 다음에 일을 하든 뭘 하든 어떠한 것을 분석해내고 예측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. 사실 제가 부동산 회사를 다니면서 그 오랫동안 연습했던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에 들어갑니다. 일을 대하는 태도, 일을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할 것인가. 이 일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있는가.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바로 다각적인 접근이에요. 어떤 프로젝트든 분석이든 경매 투자 물건이든 뭐든 좋아요.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가장 긍정적으로도 보고 현실적으로도 보고 보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목표는 항상 긍정적으로 잡되 최대한 보수적일 때도 수익이 나와야죠. 그래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시점을 또 옮길 수 있어야 돼요. 시점이 뭐죠? 현재가 있으면 이게 미래로 가서 더 먼 미래로 가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현재 시점으로도 바라보고 과거 시점으로 바라보고 미래 시점으로도 바라보고 아주 먼 미래 시점으로도 바라보고 긍정안으로도 바라보고 현실안으로 바라보고 보수안으로도 바라보고,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상가라고 쳐볼게요. 그러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분양받았던 사람,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면 경매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걸 왜 경매를 받았을까? 판 사람은 무슨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분양을 할 수 있었을까? 이렇게 비싼 가격에. 그리고 내가 이걸 다시 중개사한테 맡긴다면 중개사는 어떤 마음일까? 중개사는 이거를 열심히 팔려고 할 만한 물건일까? 또는 어떻게 팔아야 될지 포인트를 못 잡아서 헤매이는 그런 물건일까? 임차인이라면 여기에 왜 임차를 들어오겠는가? 무슨 포인트로 임차를 들어올 것인가? 어떤 포인트를 변경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잘 들여오려고 할 것인가? 매각하게 된다면 사는 사람은 이걸 왜 사야 될 것인가? 이런 다각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단순히 이게 수익률이 얼마니까 산다. 누가 이게 미래에 여기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를 거야 라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사지 말고 현재 시점, 미래 시점, 긍정한, 현실한, 보수한, 임차인 입장, 임대인 입장, 중개인 입장, 그 모든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너무 심플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 하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,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바라보면서도 이걸 지금은 좋은데 이게 3년 후쯤은 엉망이 될 것 같은데, 그렇지만 한 10년 후쯤엔 또 되게 괜찮아질 것 같은데,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이거 중개인이라면 중개를 잘 안 할 것 같아. 중개하는데 포인트를 못 잡을 것 같아. 내가 이거 임차인이라면 이것 때문에 무조건 들어올 거야. 요것만 개선해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. 또는 매각했을 때 최종 우리에게 뭔가 물건을 사가야 될 그 당사자들도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산다.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분석이 완벽해지겠죠. 너무 단조로운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단조로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선 당연히 습관적으로 시점을 바꿔가 보면서 각 플레이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그 와중에도 뭘 해봐야 될까요?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. 임장이 왜 중요하냐면 임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말고 내가 팔 사람처럼도 가보고 임차할 사람처럼도 가보고 임대할 사람처럼도 가보라는 거예요. 그냥 가면 안 되고, 저 여기 투자하러 와봤는데요. 여기 물건들 중에 수익률 제일 좋은 게 뭔가요?
보는 거예요. 요 가격대에서 살만한 건 뭐가 있습니까? 한번 보여주세요. 보는 거예요. 경매 물건보다 더 좋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럼 그것 투자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가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좋은 거 있습니까?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경매보다 더 좋은 임차 물건도 나와요. 일전에 말씀드렸죠? 권리금만 1억 붙어 있는 자리에 그냥 나오기도 해요. 갑자기 주인 사정으로 그냥 그거 그대로 직원까지 인수인계 받아서 몇 달만 운영하다가 권리금만 받고 팔아도 경매 수익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보라는 얘기예요.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나겠죠. 자, 오늘 분석을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? 이거는 투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접근할 때 똑같아요.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나의 물건들, 프로젝트들을 검토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뭔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수가 될 수 있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바빠서 가볍게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무언가를 분석할 때 일 처리하는 그 방식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접근하고 처리하는 방식보다 오늘은 분석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큰 힌트를 찾아가셨으면 합니다. 오늘도 가볍게 영상을 준비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